이번 시간은 급여자료 입력 메뉴의 기능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F3번 검색입니다. 사원을 검색을 하는 메뉴입니다. 검색 옆 역삼각형 키를 누르면 조건 검색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조건 검색을 설정을 하게 되면 조건 검색 적용 중이라는 문구가 뜨게 되며 검색을 해제하시고자 하면 ESC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F4번 수당공제입니다. 급여 자료를 입력하기 전 수당 및 공제 항목을 입력합니다. 등록된 항목은 월별 반영이 아니며 전체에 적용이 됩니다. 기본으로 제공하는 수당 및 공제 항목이 있으면 해당 사항이 없는 항목은 사용 여부를 부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기본으로 제공하는 수당 및 공제 항목 이외에 새로 등록을 하신다고 하면 과세 구분을 미리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과세 구분이 비과세인 경우에는 수당명의 F2번 도움 코드를 눌러주셔서 해당하는 비과세 코드 번호를 꼭 입력을 해주셔야만 비과세는 입력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항을 삭제를 하려고 하면 삭제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새로 등록을 했는데 만약에 금액을 입력을 해놨다고 해도 삭제가 안 됩니다. 금액을 먼저 삭제를 해주신 다음에 삭제를 실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제 등록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며 만약에 필요 없으신 항목은 사용 여부를 부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 비과세 항목 입력하면 표시 여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급여 항목이 색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비과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부분이 비과세 항목인지 잘 이제 헷갈릴 때가 많으실 겁니다. 그럴 때는 이제 위에 상단에 F4번 수당공제를 통해서 비과세 항목 입력하면 표시 여부를 체크를 하시게 되면 파란색으로 체크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 다음에 F6번 지급일자입니다. 귀속월 지급일자별로 급여자료 입력 내역과 마감 여부를 조회를 하거나 급여지급일자 수정, 복사, 다중복사, 이동, 삭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동을 하실 때는 해당하는 월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귀속월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삭제를 하실 때도 해당하는 월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급일자 수정도 마찬가지로 수정을 원하는 월에다가 놓으신 다음에 지급일자를 수정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 다음에 급여 복사 같은 경우는 새로 입력하는 월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전월 급여 대장을 복사합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뜹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복사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 다음에 중도퇴사자 정산입니다. 해당 기속월에 중도퇴사한 사원이 있는 경우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내역을 확인을 해서 급여에 적용하는 기능입니다. 퇴사한 사원에 커서를 놓은 다음에 중도퇴사자 정산을 클릭을 하면 중도퇴사 연말정산이라는 창이 뜨면서 하단에 이제 해당 월 급여 반영을 눌러주시게 되면 반영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 다음에 중도퇴사자 옆에 키를 눌러주시게 되면 연말정산과 분납 적용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연말정산은 2월달 급여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2월 급여에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활성화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연말정산 부분을 반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연말정산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항목이 생성이 되어서 각 사원별 금액을 반영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단 세로 불러오기는 직전 연도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차감 징수세액을 반영을 하고 적용 해제는 연말정산 데이터 적용으로 추가된 연말정산 소득세 등의 항목을 삭제하는 기능입니다.
적용을 해보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연말정산 소득세가 반영이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다음으로 F8 마감입니다. 입력된 급여 자료의 데이터 보존을 위해 마감시키는 기능이며 마감한 데이터인 경우 수정 및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재수정 시에는 마감을 해제한 후에 수정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 다음 F9 인쇄는 급여 대장 및 급여 명세서 등을 인쇄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쇄서식에 급여 명세서랑 급여 대장이 속해 있고 이제 역삼각형 키를 눌러서 인쇄 옵션에서 미리 인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으시면 그 다음에 현재 급여 자료를 엑셀로 저장과 엑셀로 작업한 데이터를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급상여 대장도 일괄 인쇄나 급여 명세서를 사안별로 PDF 파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컨트롤 F6 재계산입니다. 전체 사원 또는 현재 사원의 정보, 소득세 등을 다시 계산할 때 사용합니다. 재계산을 원하는 항목을 체크를 하여 재계산을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급여 자료를 입력을 하고 나중에 사원 등록에 가서 부양가족 명세라든지 추가 사항을 수정을 하게 되면 급여 자료 입력 항목에는 자동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재계산을 통해서 반영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다음으로 SF8, Shift F8 모바일, 그 다음에 이메일이 있습니다. 모바일로 급여 명세서를 전송하거나 각 사원별로 급여 명세서를 이메일로 전송할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모바일은 캔디라는 서비스를 가입을 하여야만 이용이 가능하며 이메일 같은 경우는 사원 등록에 추가사항에 부서, 직책, 이메일을 자동 반영을 하기 때문에 미리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입력되지 않은 사원은 전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메일 주소는 꼭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Shift F5 사원 간편 등록 및 기타입니다. 급여 작업을 하던 중에 사원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사원 등록 메뉴에 다시 갈 필요 없이 급여 자료 입력에서 간편하게 등록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여기서 등록을 하시게 되면 사원 등록에는 자동 반영이 됩니다. 만약에 세부적으로 등록을 하시고 싶으시다고 하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입사일까지 입력을 하게 되면 세부 등록을 하시게 되면 이제 사원 등록 창이 뜨면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세부 등록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 다음에 옆에 금액 일괄 변경이 있습니다. 모든 사원이 동일한 금액의 수당 및 공제 금액이 있는 경우 적용하며 반영된 금액도 이제 해제가 가능합니다. 단 상여금과 이제 기본금은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월차 수당을 10,000원을 반영을 한다고 하면 다시 한번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사원 반영하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월차 수당에 각 제가 입력한 금액이 들어간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CF7, 컨트롤 F7 공제 항목 자동 재계산과 금액이 변경되어서 이제 반영을 하셔야 된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공제 항목 자동 재계산과 금액이 변경이 되어서 재입력을 한 경우 만약에 그 입력한 그 공제 금액이 재계산이 되지 않도록 설정 가능한 메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여 소득세 내역도 만약에 상여가 있는 직원이 있다고 하면
이제 그 상여가 있는 직원을 이제 표시를 해주는데 제가 한번 입력을 해서 제가 이제 홍길동과 이제 김태사의 상여를 입력을 하고 상여 소득세 내역을 확인하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상여 소득세 내역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 상단 이동키를 통해 다른 직원도 조회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 다음에 고용보험 기준 적용은 고용보험료의 산정 기준을 1번 보수총액, 2번 과세총액, 3번 임금총액 중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다음으로 급여 산정 기준일 적용 및 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먼저 환경등록, 기초정보관리의 환경등록에 이제 원천 탭에 2번 급여 산정 기준일 사용 여부가 있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사용어로 설정을 하시게 되면 나중에 급여자료 입력 화면에 제가 다시 들어가 보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급여 산정 기준일을 적용을 할 거냐고 이제 안내창이 뜹니다.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0세 이상 소득세 적용 기준이 있습니다. 60세 이상자 소득세 적용을 간이세액 조견표로 적용 시 체크하라 하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Shift F7 건강보험이 있습니다. 이 건강보험은 이제 건강보험료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4대 보험 관리 서비스 프로그램인 20단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신다고 하면 역삼각형 키를 통해 20단 보험료를 불러오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급여자료 입력 메뉴의 다양한 기능 키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